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4년도 간평사 기출문제 1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억 한번 볼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먼저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니 그걸 나타내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 수량의 변화율 이렇게 나타내죠. 물론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똑같습니다. 우선 기억 보시면 수요 곡선이 수직인 경우에 여러분 수요 곡선이 수직입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이야.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이게 약간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죠.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요. 소비량이 변하지 않는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동일하다. 그렇죠. 얼마로 동일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빵으로 동일하다. 맞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 자, 니은을 보시면 수요 곡선이 직각상곡선 형태인 경우 보통 어떤 경우가 되냐면 일정한 상수값이 되는 10이라고 쓸까요? PQ 요런 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칠판에 P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가 Q가 되고 P가 돼서 이렇게 직각상곡선 형태가 되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여러분 이 경우는 물론 여기 알파가 들어가면 그게 탄력성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 만약에 알파가 1이면 그러면 이 경우에 PQ가 어떤 값 이렇게 되겠죠.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이때는 알파로 일정한데 1 이때는 1이라고 하면 1로 일정하겠죠. 자, 이거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요 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지출하는 금액이 항상 10으로 일정한 거야. 요 면적이 10으로 일정한 상태가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10으로 일정한 이런 경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항상 1로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도 특수한 경우고요. 수평이면 무한대겠지? 이것도 특수한 경우예요. 다 좀 특수한 경우로 머릿속에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네, 똑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1로 똑같게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에 공급의 탄력성 봅시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놓고 볼게요. Q고 여기 P라고 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만약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A점에서의 탄력성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요. 여기다가 보조선을 내려 그리세요. 그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를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하세요. 뭐 A분의 B 이렇게 하면 시험 나가서 헷갈려. 분모분의 분자 그거는 수요 곡선에서 쓰시고 요 경우는 이렇게 전체 이렇게요. 공급의 탄력성은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공급 곡선이 만약에 원점을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치, 원점을 통과하게 되면요. 여기가 Q고 여기가 P인데 원점을 통과해서 막 이렇게 지나간다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한 점을 찾아서 A점이던 B점이던 여러분 A점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게 되면 밑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원점분의 전체가 어떻게 돼요? 이게 원점까지의 거리, 전체 거리.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 이렇게 되죠. 이해 가시겠죠? 자, 기울기랑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맞아요. 직관적으로 만약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다 할게. 요 위에 점도 원점분의 전체 다 똑같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얼마로 동일하다? 공급의 탄력성 이렇게 에타 이렇게 쓸게요. 1로 동일합니다.
기억님 되게 다 맞네요. 리을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리을.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입니다. 예, 그냥 보통은 우하향하는 직선 가지고 많이 얘기하죠. 모든 점에서 동일하다? 아니죠. 이게 우하향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직각삼각선일 경우에는 다 동일할 수 있는데, 리을과 같은 상황 여기다 봅시다. 자,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이에요. 직선입니다. 여기가 P야. 그러면 여기 A점에서 탄력성을 구하세요 하면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직접 구해야죠. 근데 그래프의 약간 편법 공식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나타내요. 이것도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하거나, 이것도 이제 비율의 특성에 따르니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동일한 게 아니고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성은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리을은 틀리고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기역, 니은, 디귿 요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2번 한번 볼까요? 정부가 실효성 있는 가격 규제. 여러분, 가격을 통제하는데 실효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겠지. 그래서 의미가 있는, 실효성이 있는 가격 통제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이렇게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 생각해서요, 이 가격에 해당하는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야. 이게 균형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 위로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격 상한제가 됩니다.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야. 최고 가격제가 되는 것이죠. 상한제 이렇게.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농작물 같은 경우 가격이 너무 대폭락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자, 이거 밑으로 가격을 낮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최저 가격제가 되는 가격 하한제 이렇게 됩니다. 자, 아시겠지만 상한제를 설정하거나 가격의 하한선을 설정하거나 둘 다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는, 일부러 맞춰서 그렸는데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여기만큼이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거래량이 감소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데드웨이트 로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선 가볍게 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 가격 상한제가 실시됐어. 이 경우죠. 그럼 가격 이거 이상 올리지 못해 이렇게 하게 되면요, 공급자들이 공급량을 줄인단 말이야.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여기는 공급량은 A밖에 안 되는데 가격 상한제를 설정해 가지고 가격이 싸지니까 수요량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합니다. 가격 하한제도 마찬가지야. 최저임금제도 마찬가지야.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합니다. 만약에 임금이나 이런 가격을 이거보다 높은 수준에서 밑으로 낮출 수 없어. 그럼 C점이 생기고 D점이 생기고 요게 초과 공급 상태가 되고요.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니까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들은 소비량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최저임금제는 가격 상한제, 아니요, 가격 하한제지. 최저임금은 균형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얼마 이상으로 임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자, 다음에 가격 하한제가 실시되면 이보다 낮출 수 없는 거와 초과 수요, 아니요,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가격 상한제가 실시될 때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암시장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 5번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던 하한제를 실시하던 시장 자체가, 여러분 경제학이 뭘 다루는 거라 그랬습니까? 시장이 뭐야? 제일 중요한 게 교환 아니겠습니까? 교환이 거래잖아. 거래가 위축돼서 시장이 위축되고 그 결과 교환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자중손실, 사중손실, 이게 바로 비효율성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고 간단한 문제네요.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봅시다. 비용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여러분 우선 기억에 보시면 기술 진보가 일어났다라고 할게요. 여러분 기술 진보와 관련한 다양한 표현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경제학 처음 시작할 때 생산 가능 곡선이 있죠. XY가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밖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생산함수로 표현하면요. 노동이고요. Q라고 쓸게요. 이렇게 생산함수가 있었는데 단기의 그림을 나타내는 거겠죠. 생산함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게 생산함수를 단기, 노동만 고려했으니까 단기인데 장기까지 고려하는 노동과 자본을 같이 고려하는 경우 어떨까요? 등량곡선 이용하면 되겠죠. L이 있고 K가 있어. 이게 바로 이제 Q0를 생산하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인데 이게 더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오케이? 등량곡선이 안쪽으로 가면 역시 기술 진보가 일어난 거고요. 자, 비용에서 얘기할 때는 저기 있는 것처럼 생산함에 따라서 평균 비용을 많이 얘기하는데 평균 비용이 이렇게 U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평균 비용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게 바로 기술 진보지 뭐. 자, 그래서 평균 비용 곡선이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다음 니은. 자,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하는 경우 이게 뭐예요? IRS지. IRS increasing입니다. return to scales 보면은 이거는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을 때 아웃풋이 2배 이상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완전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같게 보셔도 돼요. 규모의 경제 상황이 됩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생산을 했는데 평균 단가가 하락하는 거야. 그래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면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이 발생하는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억, 니은 다 맞습니다. 다음 디귿 볼게요. 단기에서 기업의 평균 비용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한계 비용 곡선 최저점에서 교차한다? 아니요, 여러분.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이렇게 되죠. 요게 AC 곡선이면 ABC는 요게 AFC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있다가 요게 AVC가 되고요. MC는 각각의 요게 최저점을 MC도 여러분 U자 형태를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MC 이렇게 돼요.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잘 기억하시죠? 근데 문제를 제시해서 주게 되면 이게 우상향하는 직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암기하지 마세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그림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의 최저점을 관통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자, 이거 같은 말로 보세요.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과 규모의 경제 완전히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같이 증가시키는 것이고요. 규모의 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비율을 같이 증가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포함 관계로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규모의 경제면 IRS는 아닐 수 있지만 IRS는 규모의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평균 비용 곡선 어떻게? 수평이 아니네. 우하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맞는 거 찾으면 기억, 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1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요. 우리가 자주 봤던 거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느낌이 살짝 있어야 돼. 저걸 볼 것까지는 아니지만 경쟁이 되게 치열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활동하는 개별 기업이라든가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활동하는 노동자들이 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막 힘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가격이 고정돼 있고 임금이 고정돼 있고
이자율이 고정돼 있고 요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개방 경제까지 가면은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을 받아들이는 소국 요런 국가의 모형이 여기 해당하겠죠. 자, 비용을 극소화하는 A기업의 생산함수가 있고요. 각각의 노동의 자본의 가격이 있을 때 여기서는 두 생산 요소의 투입 관계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목적식과 제약식을 한번 써볼게요. 우리 최적 목적식. 자, 비용을 극소화하죠. 미니마이즈 비용을 극소화한다. 이렇게 아니면 생산을 극대화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비용과 생산은 쌍대관계에 있어서 같은 맥락이야. 자, 제약식이 있습니다. 제약 조건. 제약식. 제약식이 요 생산함수 나타내는 거죠. 여기 보시면 L과 K의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건 간단한 거죠. 비용을 극소화하는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선택합니까? 라고 하면 아니 노동과 자본이 있을 때 이렇게 등비용선이 있고요. 등량곡선이 요거예요. 요게 같아질 때 요점이라고요. 뭐 2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니까 MRTS랑 R분의 W가 같아지는 점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2점의 특성을 잘 살펴보시면 이 점은 자, MRTS L분의 K라는 거 아실 거야. MRTS LK 이거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그냥 L분의 K 해도 돼요. 자, MPK랑 MPL의 비율이 되고요. L로 한 개 생산 계산합니다. 미분하시고 K로 미분하면 L분의 K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R분의 W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R이 12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W가 12로 되어 있고 R이 24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R분의 W 다시 한번 보시면 R이 24고요. W가 12 이렇게 되죠. 두 개 같을 때가 최적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거나 비용이 주어져 있으면 최적 생산과 최적 투입과 관련한 노동과 자본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계산을 거기까지 할 수는 없고요. 물론 식으로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구체적인 값을 띡 구하기는 어렵다고요. 여기서는 단지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을 나타냅니다. 요게 2분의 1이잖아요. 자, 그럼 K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L 이렇게 되고요. 있습니까? 예. L로 표시하고 있네요. 그러면 L은 어떻게 돼요? 2K 요거를 찾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L은 2K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시죠. 사회후생함수. 여러분, 사회후생함수는 뭐예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두 사람만 있다라고 치면 사회 전체적인 후생, 펑션 이걸 나타내는데 어떻게 합할 것인가 A와 B 이렇게 있는 걸 집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가장 먼저 공리주의 방식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의 단순한 효용을요, 단순히 합합니다. 이렇게요.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 무차별 곡선이지. A에 B에 이게 마이너스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우하형은 직선 공리주의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공리주의 있네. 3번. 공리주의자의 사회후생함수는 그렇습니다.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지. 얼마의 가중치를 부여합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평등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평등주의는요. 자, 사회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가 될 것이고요. A, B 이렇게요. 오케이? 여기다 이제
약간 알파 베타에서 더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누구를 더 선호하는가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단순히 쓰게 되면 자, 사회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깁니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요게 바로 이제 평등주의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점차 완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평등주의 한번 볼게요. 평등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무차별 곡선은 이거 틀렸네. 오목한이 아니라 이제 볼록한이 되겠죠. 자, 우리 아무 얘기 안 해도요, 이 원점에 대해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가 원점이죠.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 볼록한 형태지. 오케이. 1번이 틀렸고요. 자, 다음에 2번. 평등주의적 사회 우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 수준의 차이를 맞아요. 그래서 여기 A점 같은 경우는 누가 부자야? A가 가난하고 B가 좀 부자입니다. 가난한 A에 좀 뭔가 가중치를 많이 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다 쓰면 A점은 A가 약간 가난해요. 빈자야. B가 부유합니다. 부자예요. 자,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보면 되게 가파르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의 가난한 사람에게, 빈자에게 높은 가중치를 좀 부여하게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을 재분배하게 될 수 있는 유인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고요. 자, 그 다음 롤즈 나와 있습니다. 롤즈는 어떻게 됩니까? 자, L자의 사회 무차별 곡선이 되고 완전 보완제처럼 두 사람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전체를 대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와 B 이렇게요. 오케이? A와 B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전체 사회후생을 대변하고요. 자, 사회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L자 형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롤즈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L자 레온티에프라는 학자 이름을 따서 레온티에프 형태라고 하죠. 이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후생을 극대화하게 되잖아요. 요거 그대로 할게요. 후생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맥스. 자, 이걸 직접 넣어요. min.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맥스민. 그래서 이게 최대 극소화가 아니라 이게 이제 보면은 목적어가 되고요. 이게 동사가 되는 거야.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게 최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최소 극대화. 그러니까 이걸로 볼 때는 맥스민.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신다고. 아니 맥스민인데 왜 최대 극소화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 극대화가 동사고 최소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표현이 그렇게 달라져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다.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점수 주는 문제이니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복습하시면서 다음 문제 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